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명상의 첫 번째 단계로 아는 성품이 참된 자기 자신을 깨닫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요지를 얘기하면 선명상은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면서 경험을 아는 성품인 자기 자신은 어떤 경험에도 해를 입지 않음을 알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맑은 날씨를 보든 흐린 날씨를 보든 흐린 날씨를 본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고 맑은 날씨를 본다고 해서 맑아지질 않음을 그동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상 있는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알려지는 바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색상 들을 때는 들리는 소리 느낄 때는 느껴지는 느낌 생각할 때는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인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떠오르는 것에 늘 마음을 두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한 세상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흐뭇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헛살았나 생각 들면 서글픈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면 내가 헛살았다 소문 들으면 금방 괴로워져 버려요. 어떻게 내가 헛살았구나라고 하는 서글프다고 아는 성품은 생각이야. 헛살았다는 생각은 살아나고 서글프다는 느낌은 생각났다가 사라지지만 아는 성품은 항상 있는 자기 성품은 잊어버린 채 잠깐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을 자신인 줄 아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기분이 드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자기 성품을 잊어버린 채 왔다 갔다 하는 허망한 생각, 그 기분을 자신인 줄 아니까. 그래서 선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경험, 이렇게 보는 경험, 듣는 경험, 이렇게 말하는 경험, 느끼는 경험, 생각하는 경험, 낱낱 경험에서 경험함을 알아차리면서 이 경험을 아는 성품은 어떤 경험에도 해를 입지 않음을 알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아는 자신은 늘 간과하고 잊어버린 채 왔다 가는 색상이나 소리와 느낌과 늘 마음을 뒀기 때문에 늘 관심사가 자꾸 이렇게 밖으로 자꾸 대상 경계로 향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작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은 늘 간과하고 잊어버려서 이 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어려우는 게 아니라 자꾸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느껴지는 느낌으로 자꾸 대상 경계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것이지 조금만 관심을 바꾸어서 항상 있는 이렇게 보는 성품은 항상 있고 듣는 성품은 항상 있고 아는 성품은 항상 있는지라 이 아는 성품은 온갖 아는 바에 해를 입지도 않고 이그러지도 않음을 경계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고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실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선명상의 두 번째 단계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죠.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있는 눈으로 저기 밖에 있는 색상을 보고 여기 있는 귀로
저기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여기 있는 코로, 저 밖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다라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의식으로 외부에 있는 색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생각을 떠올려 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자신은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나의 몸이고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나의 밖에 있는, 나의 외부에 있는 바깥 세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나의 마음이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좋다. 비난을 들으면 괴롭다라고 이렇게 아는 마음은 몸에 깃들어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런 육신의 몸과 온갖 경계를 반영해서 좋다 싫다라고 아는 마음이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밖에, 나를 떠나서 외부에 이 광활한 세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세계는 이렇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도 세계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무지무지 광활하고 드넓은데 나란 너무 왜소하고 왜소한 존재이며 또 막 비난하는 말이나 날카로운 말 한마디도 막 가슴 쓰리고 잠 못 드는 괴로움을 겪는 내 마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나는 참으로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이다. 이 드넓은 세상에 참 왜소하고 나약한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늘 근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어요. 왜소하고 나약하니까 언제 무너질까? 언제 나빠질까라고 늘 불안함이 도사리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난 좀 안전해지고 싶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을,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아주 큰 집이든 자신이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갖게 되고 그걸 막 추구하여 얻으려고 하고, 또는 나의 안전, 위협하는 것은 막 저항하여 없애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고, 게다가 나와 남 또한 분리되어 있고, 내가 바깥 대상을 알아차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분리감을, 뭔가 분리된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또다시금 이 분리의 느낌이 또다시금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래서 뭔가 이 불안감 해소할 만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또는 어떤 소속감을 통해서 이 분리의 느낌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 광활한 세계 속에 나라고 하는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가 살아간다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으신 불보살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잘 설한 가르침이 삼계 유심소연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모든 세계가 다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고해요. 광활한 세계 속에 작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대한 마음에 온갖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확실히 꿈속 세계는 꿈에 금정산에 올라가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야호라고 부산 시내를 환히 내다봤는데 지금 온갖 보이는 세계는 다 꿈꾸는 마음 안에 나타난 세계입니다. 그지? 내 마음 안에 세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 시절 생각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 금정산에 와서 소풍을 하면서 막 부모 찾겠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 드넓은 금정산 또한 이 기억하는 내 마음에 나타난 바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각되는 세계 또한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고 해요. 선뜻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좀 낯설게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한 우리들은 대부분 나와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서 각각 존재한 것이라 여기는데 세계는 광대하고 나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은데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건데 내 속에 세계가 있다고?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색상, 이렇게 들리는 소리, 이렇게 맡아지는 냄새, 이렇게 맛봐지는 맛,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 아침에 뭐 했지? 원고 썼네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직사각형 반듯한 문을 보는데 지금 내게는 저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저게 정말 직사각형이니까 제가 예전에 과로로 인해서 중간성 망막염이라고 이 망막의 중간이 살짝 부은 적이 있었어. 그러자 눈이 훅 붙자 저 직사각형의 문이 휘어져. 눈이 휘니까 보이는 것도 휘어져. 지금은 붓기가 빠져서 지금은 네모나게 보여. 그러면 저 문은 직사각형 직선의 모양이에요? 아니면 굽어 있는 모양이에요? 직선이에요? 난 알 수가 없어. 나는 내게 보이는 대로만 봐. 지금 우리는 이런 안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랑 다른 잠자리나 벌이나 다른 안구 구조를 아는 이는 다르게 보여요. 내게는 저 빨간색이 박쥐에게는 저 색깔로 안 보여요. 박쥐는 쥐한테 보이는 대로만 봐.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만 들어와요. 들리는 대로만 들어. 제가 20대 때 막 피 끓을 때는 헤비메탈 음악이 피 끓는 듯한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소리를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시끄러워. 헤비메탈 음악은 에너지 넘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인가요? 나는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고 맛빠지는 대로만 맛을 알아요. 똑같은 된장국을 새 스님이 똑같은 된장국을 숟가락에서 퍼서 먹었는데 한 분은 짜다, 한 분은 싱겁다, 한 분은 적절하대. 이 된장국은 짠 거에 싱거운 거에 적절한 거에 자신에게 맛빠지는 맛만 알아요. 이런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 맛빠지는 맛, 느껴지는 느낌은 나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 이렇게 보이고 있어. 이렇게 들리고 있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아빠랑 아들이 같이 온탕에 들어갔어. 아들은 뜨거워하는, 아빠지는 시원하고 따뜻하다고. 그 온탕은 뜨거운 거야. 따뜻한 거야. 느껴지는 대로만 느껴요.
이런 색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이것은 그렇게 보고 느끼는 나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식되는 것만 인식하지 인식되지 않는 것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들리는 것만 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좌회선이나 초음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근데 다른 감각기관 애는 좌회선도 보고 초음파도 들어. 과연 세계가 나와는 떨어져서 외부에 객관적으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걸로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식하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각함과 기억함과 상상함이에요. 먼저 이렇게 지각한다는 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경험, 지금 이렇게 듣는 경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거고, 이 기억함이란 지금은 없지만 내가 예전에 보고 들었던 것을 떠올려서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뭐 먹었지 했더니 바나나 먹었네라고 이렇게 떠오른 대상을 기억해서 아는 거야. 또는 상상함은 내가 한 번도 보고 겪은 적이 없지만 마음이 그려내서, 상상으로 그려내서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물지도 얻어가지고 배를 타고 보물섬에 가서 보물창고를 열고 금은보화를 가득 한 손에 쥔 상상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내가 경험한 적 없지만 마음이 그려내서 상상해서 아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인식하면은 이걸 경험함이라 하든 인식함이라 하든 이렇게 인식하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 현재 이렇게 즉각적으로 지각함과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서 기억함과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상상으로 그려서 아는 상상함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상상하여 내가 아는 대상은 아까 보물섬에 보물창고를 열고 보물상자를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가득 있어가지고 양손에 금은보화를 움켜쥔 모습을 이렇게 마음이 그려서 인식을 해야 이렇게 인식되는 대상은 내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마음에 그려낸 대상이에요? 마음에 나타난 바입니다. 그지? 그리고 마음이 알아? 그리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상의 대상은 또는 마치 아까 꿈 꾼 거와 같이 꿈에서 회색 담벼락을 걷다가 뱀이라는 소리도 듣고 뱀을 보고 뱀에 물려가지고 떠올렸던 이런 온갖 꿈속의 경험, 꿈속의 인식함은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느껴졌는데 이건 다 마음에 나타난 바이고 마음이 알고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꿈속이나 상상의 경계는 다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밖에 경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지? 아는 것도 마음이고 이렇게 아시는 바 대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지? 이렇게 상상해서 아는 것은 다 마음뿐이에요. 마음밖에 경계가 없어. 아까 기억해서 아는 것 또한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해가지고 상품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알아요. 이 또한 떠올리는 마음밖에 실제 하는 거야? 아니에요. 떠올리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떠올리는 마음이 이런 온갖 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알아. 마음이 대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경계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경계는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인식에 있잖아. 인식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지? 모든 인식함은 다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난 바잖아요.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밖에 있질 않아요. 인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인식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인식함, 경험함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거 유식에서는 첫째는 변계 소집이니 허망 분별의 관점이요. 두 번째는 의타기성이니 연기의 관점이요. 세 번째는 원성 실성이니 견성의 관점이다. 하온 이것을 비유하여 얘기하기를 마치 어떤 이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그만 숲속에서 뱀을 보고는 놀랐어요. 보니까 독사 같아. 지금 아무도 없는데 괜히 뱀을 자극하겠다 울리면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막 신음신음 앓다가 죽게 될 테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막 두려워하다가 그나마 다행히 구름에 가렸던 달이 살짝 고개를 내밀면서 조금 주변이 좀 밝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잘 봤더니 아이씨 밧줄이었어요. 버려진 밧줄을 뱀인 줄 알아가지고 착각하는 거였어요. 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밧줄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밧줄을 들어서 자세히 더 봤더니 밧줄이 있는 게 아니라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였어요. 실제 한 건 삼실이 있는 거였어요. 아까 첫 번째 뱀이 있다라고 지금 뱀과 밧줄과 삼실이 각각 다른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아니었어요. 뱀이 있다라고 착각으로 잘못 봤을 때는 뱀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모양을 잘 봤더니 에이 밧줄이 있는 거라고 보였다가 더 자세히 봤더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있는 것이었지 밧줄이 있는 게 아니었어. 실제 하는 건 삼실이 있는 거였어. 우리의 이런 어떤 경험, 어떤 인식함을 바라보는 것 또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달리 드러나. 어떻게 잘못 봤더니 뱀으로 드러났고, 모양을 잘 봤더니 밧줄이 드러났고, 또 성품까지 봤더니 삼실이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의 경험, 또 인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어떤 노고사님이 금감에 오셔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본인이 60 한 중반쯤 되는데 어느덧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부모님 가시고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요. 그러다가 본인 낮에 일 끝나고 집으로 혼자 들어오면 덩그러니 빈 아파트에 들어오면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온대. 문득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외롭대.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괴롭대. 그래서 외로움을 좀 떨치고 싶은데 이 외로움이 잘 안 떨쳐진대. 그래서 외로움을 떨치려고 술 한잔 하면 잠깐 좀 사라진 듯 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숙취와 함께 더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 이 외로워하는 분이 막 외로움을 떨치고 싶은데 외로움이 잘 안 떨쳐진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이가 외로움을 떨쳐버리려고 해. 지금 이분에게는 외로워하는 자신도 있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자가 외로움을 떨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여기서는 외로운 자가 외로움을 떨치려 해야. 여기 뭐가 문제가 없나요? 그분은 문제가 없어.
너무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떨쳐버리려고 해. 그 외로운 자가 외로움을 떨치려 해. 근데 잘 안 된대.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떨칠 수 있냐고. 명상을 하면 됩니까? 경전 공부를 하면 됩니까? 어떤 경을 읽으면 됩니까? 라고 빨리 이 외로움을 떨치기 위한 방법을 일러달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선 일화랑도 비슷하네요. 그죠?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 마음이 확 일어났어. 그래서 뭔가 모르게 뭐 불안해. 그래서 이 불안해서 이 불안함을 좀 떨쳐버리고 싶어. 그래서 스님께, 스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좀 떨쳐버리고 편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처럼 이 불안한 자가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할마 스님께서 내가 그 불안함을 없애줄게. 불안함을 내놔봐라. 하고 하자. 자신의 불안함을 없애주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불안함을 빨리 스님께 드러내 보여서 불안함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불안함이 어디지라고? 불안함을 막 찾아보니까 이 불안함을 찾는 자일 때는 지금은 찾는 자일 뿐 불안함이 없어. 아까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지금 불안함이 어디 찾는 동안은 불안함이 없어. 제가 아무리 찾아도 불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해줬네? 불안함이 일 때 불안한 자야. 걸어갈 때 걸어가는 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이 있지. 말하지 않으면 말이 없어야. 말할 때만 말하는 자지. 말이 있을 때 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불안한 자를 떠나서 따로 불안함이 있나요? 세상 어디도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함 없이 불안한 자가 있나요? 불안함이 없는데 무슨 불안한 자겠어요, 그지?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 인연이 되면 불안하다는 기분이 잠깐 든 거지. 여기에는 불안함이라는 실체도 있지 않고 그 불안함을 느끼는 불안한 자도 있질 않아요. 아까 뱀이 있다 여기는 것과 같이 불안한 자신이 있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는 불안한 자와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뱀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이 잘못 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혼자 있는 방에 문득 들어가니 문득 그냥 외롭다는 기분이 잠깐 든 건데 순간 외롭다는 기분이 들자 자신이 순간 외로운 자가 돼버렸고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외로워하는 자신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중생의 입장인 아유법유라고 말하는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 착각이에요. 불안한 자가 있고 불안함이 있다. 불안한 자가 불안함 없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함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불안함이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자야. 불안한 자니까 불안을 없애고 싶어. 불안을 없애고 싶으니까 불안함을 차고 서니까 계속 자신이 불안한 자가 되는 거야. 불안한 자와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불안한 기분이 잠깐 든 거였어요. 어떻게? 잠깐 때가 되니 잠깐 불안하다는 기분이 잠깐 든 것이었지 여기에는 불안한 자, 불안함이 있지 않다라는 걸 본 건 이제 비로소 변개 속에서 사라지고 불안하다라는 기분이 잠깐 든 것일 뿐 인연따라 잠깐 불안하다는 기분이 드는 것일 뿐 또 지나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네 이제 편안하네라고 이렇게 잠깐 인연 따라서 잠깐 드러나는 모양을 본 거야. 이제 뱀이 있는 게 아니라 밧줄이 있네라고 보는 거야. 이제는 더 잘 봐야 돼. 지금 아직까지는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었지만 문득 불안하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네. 이제 편안하다고 이렇게 상황 따라 나타나는 모양을 실체시해야 분명히 밧줄이 보여야. 그런데 더 잘 들여다보면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있는 거야. 삼실이 바지 모양으로 나타나든 티셔츠 모양으로 나타나든 어떻게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바지 모양, 티셔츠 모양, 손수건 모양, 밧줄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늘 같은 삼실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이 불안하다라고 나타나는 거야. 지금 아무렇지 않네라고 나타나는 거야. 이제 편안하다고 나타나는 거야. 불안함이나 아무렇지 않음이나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아는 성품이 모양 없는 아는 성품이 연에 따라 다양한 마음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오직 이 아는 성품이 있을 뿐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 불안하다는 인식 또는 불안하다는 경험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어떻게? 이 불안함을 느끼는 불안한 자가 있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다라고 여기는 건 나와 대상이 각각 있다고 여기는 건 변개 소집이고 허망 분별의 관점이요. 어떻게 불안한 자 없이 불안함이 있으랴? 불안한 자가 있으랴? 이건 둘이 아니구나. 그냥 한 덩어리에 잠깐 불안하다는 기분이 잠깐 나타난 것이었구나 라고 잠깐 인에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본 건 의탁이성이며 연기의 관점이요. 이제 비로소 더 자세히 보면 삼실이 있어야 밧줄로 드러나듯이 지금 불안하다는 게 드러나려면 오직 이것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어야지 불안하다고 드러나는 거야. 얘가 아싸 신난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렇게 모양 없는 손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아이씨 최고 사랑해 잘가 다양한 손모양이 나타나지만 오직 이 모양 없는 손이 있을 뿐이에요.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가위 보자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제한 건 얘뿐이잖아요. 이것이 인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중생은 변개소집 허망분별의 관점.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대상이 각각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아니다. 그냥 이렇게 봄이 있지. 답답해라고 느낌이 있지.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모양 없는 얘가 답답해. 이제 편안해 하고 드러나는 것일 뿐. 이렇게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대상 세계가 각각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 있고 이거는 자신과 세계가 이렇게 서로 얽혀서 함께 있다는 입장이 있고 오직 이 마음이 이렇게 보는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고 떠올라진 것도 마음이고 오직 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원성실성과 견성의 관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견성의 관점의 느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린 계속 이렇게 허망분별의 관점으로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라고 여겼던 마음이 있으니까 먼저 이 자신과 대상이 둘이 아님을 연기에서 함께 있음을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충분히 실감하게 느낀 다음에 이제 이 경험을 더 자세히 보면 무엇이 있어서 이런 경험이 나타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좋아. 이런 느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보고 듣는 나와 보이고 들리는 대상 경계가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실감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저렇게 밝게 빛나는 불빛을 몇 초간 보고 있으면 눈이 충혈돼서 저기 허공에, 저 허공에 아른거리 저기 보여요? 저 보여요? 저 보여? 여기. 눈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피곤한 눈에 나타난 바잖아요. 그죠? 눈 밖에 허공에 저 아른거리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어디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피곤한 눈에 나타나 있는 거야. 이 피곤한 눈이 나타나는 거야. 꿈속의 경계도 그렇죠. 꿈꾸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에요. 아침에 먹었던 메뉴를 떠올리면 아침에 내가 방에서 노란 바나나에 조그마한 모닝빵에 드립커피를 내려서 빵과 바나나와 커피를 마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 이렇게 제 방의 풍경은 이렇게 떠올리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떠올리는 마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올리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난 바예요?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마음은 어떤 이미지도 어떤 생각도 없는데 때가 되면 놀랍게 이렇게 제 방 풍경에 바나나의 모습과 검은 커피 모습으로 나타나 텅 빈 마음이 호련히 온갖 경계 모습으로 나타나 나 분명히 바나나가 온갖 이 경계를 인식해서 알아. 하지만 이 경계는 인식하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나타난 바이고 마음이 알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직 마음뿐이야. 진실로 삼계가 오직 모든 세계가 오직 마음에 나타났으며 마음에 의해 알려지며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꿈속 경계만이 아니라 상상의 경계만이 아니라 기억의 경계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각되는 경계 또한 지금 수각의 물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들려요. 들리고 있잖아요. 들릴 때 들려요. 본인이 이렇게 인식될 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식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거라고요.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아는 마음에 나타나 있고 마음에 이렇게 듣는 마음에 나타나 있고 그 마음이 알고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나타나 있고 마음에 의해 알려지며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아까 아른거렸던 허공에 아른거리는 영상은 눈에 나타나 있고 눈이 보고 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선명상의 두 번째 단계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과 세계가 분리되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눈은 여기에 있고 보는 세상은 저렇게 눈과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 색상은 외부의 색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색상이었어. 눈과 색이 함께 있지 떨어져 있지 않았어. 안타깝게 우리는 자꾸 이걸 둘이 아닌 건 자꾸 둘로 나누어서
허망 분별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으며 잘 봤더니 자신과 세계가, 자신과 대상 경계가 얽혀서 어우러져서 한 덩어리로 나타나 있지 결코 둘이 아님을 보았고, 나아가서는 그런 경험, 그런 인식이 다 오직 이 마음이 나타난 바임을, 지금 이 말이 가, 나, 다든 A, B, C든 마음이 나타난 바임을, 아침에 먹은 바나나든 점심에 먹은 콩나물국이든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임을, 자신과 대상 경계가 결코 둘이 아니며 오직 마음에 나타난 바임을 실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